왜 통장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뛰나요? 왜 화면에서는 조정인데 매장에선 더 비싸죠? 왜 오늘 안 사면 놓칠 것 같고 사면 그날 밤에 후회가 밀려오죠?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금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를 봐야 합니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금리가 올라도 금은 버팁니다. 또 화면 시세만 보고 매장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인데 매장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급하게 사면 높은 값에 사고 급하게 팔면 낮은 값에 팝니다. 이게 반복되면 원금이 깎입니다. 저는 김기태입니다. 30년 동안 금과 화폐 사이클을 파고든 박사로서 수백 건의 사례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금값 폭등 나오면 몰려가서 사고 조정 나오면 겁먹고 팔고 그러다가 수수료와 공제에 묶여 손실 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함정을 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실질금리입니다. 기준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야 진짜 금리가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현금은 높고 금은 버팁니다. 두 번째 함정은 프리미엄입니다. 화면과 매장의 괴리폭이 클수록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사면 나중에 되팔 때 손해가 큽니다. 세 번째 함정은 환매 조건입니다. 살 때는 수수료만 보는데 팔 때 공제폭을 보셔야 합니다. 같은 무게인데 돌려받는 돈이 매장마다 다릅니다. 실질금리 하나로 내 돈이 녹는 속도를 먼저 막고 프리미엄이 과열일 때는 손을 묶고 되팔 때 공제폭까지 계산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공식으로 불안과 과열을 한 번에 끊어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까지 드립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면 댓글에 1, 처음 알게 된 내용이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장모님이 반지를 팔러 갔다가 당황하셨습니다. 화면 시세와 매장 제시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죠. 분명히 인터넷으로 확인한 가격보다 낮게 나왔어요. 매장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시세가 이렇습니다. 장모님은 혼란스러우셨죠? 아침에 본 가격과 다른데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제 지인 70세 김세우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뉴스에서 금값 급등 소식을 보시고 급하게 실물을 한꺼번에 사셨어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니 불안하더래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닌가? 내일 떨어지면 어쩌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답니다. 몇 달 후 급전이 필요해서 되팔려고 하셨는데 프리미엄과 되팔이 공제에 눌려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받으셨어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저는 김세우님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세를 보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한다고요. 첫째,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빼야 진짜 금리가 보입니다. 둘째, 프리미엄입니다. 화면과 매장의 괴리폭이 클수록 수급이 타이트하니 대기하셔야 합니다. 셋째, 환매 조건입니다. 살 때 수수료뿐 아니라 팔 때 공제까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규칙을 고정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주 1회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만 사세요. 시세는 확인만 하시고 허용 프리미엄을 넘으면 그냥 대기하세요. 김세우님은 이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세만 확인하시고 프리미엄이 기준치 이하일 때만 정해진 금액을 사셨어요. 그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체감 손실이 확 줄었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급등할 때 몰빵하지 않으니 평균 단가가 안정됐고 급락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밤에 시세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뒤에 나올 6가지 체크포인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자산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먼저 점검할지 항목별로 짚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값이 마이너스일수록 금의 매력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뉴스만 보시는데 물가지표까지 함께 봐야 진짜 흐름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인데 물가가 4%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럴 때 은행에 돈 넣어봤자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아요.
한국은행과 해외중앙은행 통계를 보면 금리와 물가를 함께 체크하는 게 판단 오류를 크게 줄여줍니다.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수님은 기준금리 뉴스만 따라다니시다가 제가 물가지표까지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분할 매수로 전환하셨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셨죠. 박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리만 볼 때는 왜 금값이 안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물가까지 보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가와 기준금리 발표일을 달력에 묻고 발표 후 하루는 기다린 뒤 결정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기 헤드라인을 장기 흐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 겁니다. 내 예금 이자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있나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실물은 보관과 환매 스프레드가 크고 종이는 수수료가 낮지만 인도 조건이 다릅니다. 실물은 손에 쥐는 안정감이 있지만 보관한 비용도 들고 팔 때 시간도 걸려요. 종이는 클릭 몇 번이면 사고 팔 수 있지만 정말 급할 때 실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환매 수수료와 인도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어요. 65세 이은정님은 종이만 보유하시다가 필요한 시점에 인도가 어려워서 일부를 실물로 바스켓화 하셨습니다.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활자금 6개월치와 분리하고 실물과 종이 비중을 미리 정하세요. 보관 위치와 접근 권한은 가족 한 명과 꼭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보유 형태가 급할 때 바로 현금화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매장 호가가 화면보다 높으면 실물 수급이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공시 시세와 매장 호가의 괴리폭을 기록해 두시면 과열 구간을 피하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괴리폭이 5%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셨죠. 72세 최정호님은 프리미엄이 높을 땐 예약 분할로 전환하셔서 평균 단가를 방어하셨어요. 최정호님은 자기만의 규칙이 있으십니다. 괴리폭 3%까지는 매수, 그 이상이면 무조건 대기.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주 1회 괴리폭을 기록해서 내 허용선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미엄만 보고 매도하면 재매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급하게 팔았다가 더 비싸게 다시 사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프리미엄 허용선은 몇 %인가요? 이걸 정해두셔야 합니다. 환율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국제 시세가 내려도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 가격은 오를 수 있거든요. 달러로 금값이 떨어져도 달러가 비싸지면 원화로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어요. 환율과 금 시세를 같은 그래프에 겹쳐보시면 방향성이 보입니다. 69세 정미라님은 환율 급등기에 실물 매수 일정을 늦추시고 종이 비중으로 대체하셔서 비용을 줄이셨습니다. 정미라님 말씀이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일단 기다리신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매수 간격을 늘리고 급락기에만 간격을 좁히세요. 환율 단기 예측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내일 환율을 정확히 못 맞춰요. 최근 석 달 환율 흐름이 내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해 보세요. 생활 현금 흐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금과 생활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편입해야 합니다. 가계 재무 설계의 기본 원칙은 비상자금과 투자자금을 분리하는 거예요. 74세 김상우님은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하신 후 총자산 대비 목표 비중을 고정하셔서 흔들림을 줄이셨습니다. 김상우님은 총자산의 15%만 금으로 가져가신다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절대 이 선을 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비중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자동 분할 금액을 소액으로 설정하세요. 급전이 필요한 달에는 매수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 매수 계획이 생활 자금을 건드리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병원비나 경조사비가 예상되면 그달은 건너뛰세요. 마지막으로 되팔이 스프레드입니다. 살 때의 수수료와 팔 때의 공제를 합쳐야 진짜 비용이 보입니다. 판매점 약관마다 공제 기준과 정산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3% 공제, 어떤 곳은 5% 공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면 나중에 팔 때 깜짝 놀라요. 66세 오민정님은 동일 매장에서 왕복 거래를 하셔서 공제를 낮추셨고 테스트 매도로 체감 비용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민정님은 분기마다 소액을 실제로 팔아보셔서 손에 얼마가 쥐어지는지 체크하십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구매 당일 환매 규정을 사진으로 저장하시고 반년마다 비교하세요. 특가 문구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 혹해서 샀다가 나중에 공제폭이 커서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당장 팔면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산 가격에서 공제 빼고 나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원칙은 잡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일상에 바로 꽂히는 실행 루틴을 완성하겠습니다. 발표 캘린더 한 장으로 정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가, 기준금리, 환율 일정을 한 화면에 묶으면 과열 진입을 피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는 보통 둘째 주 목요일이고 미국 연준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매월 초에 나오죠. 이 세 가지만 달력에 고정해 놓으셔도 반은 성공입니다. 발표 전날 과도한 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발표 전에는 시장이 들썩이고 프리미엄도 튑니다. 휴대폰 캘린더에 반복 알림을 설정하시고 발표 후 하루 대기한 뒤에 실행하세요. 67세 이경숙님은 금통위 발표일 전날 습관적으로 사시다가 제조 온 후 발표 다음 날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프리미엄 부담이 확 줄었답니다. 내 달력엔 발표 일정이 고정돼 있나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규칙을 자동화하는 게 감정 개입을 줄여줍니다. 사람은 감정에 흔들려요. 급등하면 더 사고 싶고 급락하면 무서워집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 자동화입니다. 급등기엔 분할 간격을 늘리고 급락기에도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71세 박종우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정확히 10만원어치만 사십니다. 급등해도 10만원, 급락해도 10만원. 이렇게 2년을 하시니 평균 단가가 안정됐고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이번 주 분할 금액이 생활비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생활비가 먼저입니다. 실물 바스켓과 종이 바스켓을 이중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필요 시점별로 역할을 나누면 환매 압박이 줄어들어요. 실물은 들고 있는 안정감이 있지만 보관과 환매가 번거롭죠. 종이는 수수료가 낮고 현금화가 빠르지만 실물 인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형태에만 몰지 마시고 단기 유동성은 종이로, 장기 보유는 실물 비중을 높이세요. 69세 정수진님은 60%는 종이, 40%는 실물로 나누셨어요. 급전이 필요할 때는 종이를 먼저 쓰시고 실물은 장기 보험처럼 두십니다. 지금 구조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가 되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허용선 설정이 참 중요합니다. 괴리폭을 기록해 두시면 내 최적 타이밍을 만들 수 있어요. 화면 시세와 매장 호가의 차이를 매주 적어보세요. 지난 12주 평균을 내면 내 기준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평균 괴리폭이 2%라면 3% 넘어가면 대기하는 겁니다. 허용선을 자주 바꾸시면 안 되고요. 최근 12주 평균 괴리폭을 기준으로 개인 허용선을 정하세요. 73세 최윤호님은 허용선을 2.5%로 고정하셨어요. 이걸 넘으면 무조건 대기하십니다. 급한 마음이 들어도 참으세요. 내 허용선은 몇 %로 고정했나요? 환율 방어 루틴도 갖춰야 합니다. 원화 약세가 길면 원화 금값은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제 금값이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국제 금값이 올라도 원화 강세면 원화 기준으로는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큰 주간엔 대기 비중을 유지하세요. 환율 급등 주간엔 매수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68세 안미숙님은 달러 원 환율을 매주 체크하시면서 변동폭이 20원 이상 움직인 주간엔 매수를 절반으로 줄이십니다. 최근 환율 변동폭을 주간으로 체크하고 계신가요? 되팔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매 조건과 정산 시간은 매장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곳은 당일 정산, 어떤 곳은 3일 후 정산입니다. 공제율도 다릅니다. 급매할수록 공제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두 곳 이상 약관을 비교하시고 소액 테스트 매도를 분기마다 실행해 보세요. 실제로 10만원어치를 팔아보고 손에 얼마가 쥐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70세 김영진님은 분기마다 소액 테스트 매도를 하셔서 실제 환매율을 체크하십니다. 오늘 팔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보관과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실물은 분산 보관이 기본입니다. 한 곳에 다 두면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커집니다. 접근 권한과 위치 정보를 가족 한 명과 꼭 공유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죠. 가정금고와 보관 서비스로 나누시고 기록을 남기세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엑셀이나 수첩에 적어두세요. 72세 오성민님은 절반은 집금고, 절반은 은행 보관 서비스를 쓰십니다. 분실과 비상 상황을 대비한 체크리스트가 있으신가요? 감정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등과 급락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하루에 10번씩 시세 확인하면 마음만 흔들립니다. 뉴스 알림을 과도하게 켜두지 마시고요.
주간 점검일 외에는 시세 확인을 제한하세요. 66세 서영희님은 휴대폰에 금 시세 앱을 지우셨어요. 대신 매주 토요일 아침에만 인터넷으로 확인하십니다. 그랬더니 일상이 편해졌답니다. 나를 흔드는 감정 신호는 무엇인가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급등 뉴스 나올 때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급락 뉴스 나올 때 불안한가요? 그게 신호입니다. 그때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원칙과 루틴이 갖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적용할 한 가지를 못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죠. 잘못된 상식은 뭐였나요? 첫째, 금리가 오르면 금은 무조건 약하다는 단정입니다. 명목금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가를 빼야 실질금리가 나와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현금은 높고 금은 버팁니다. 둘째, 화면 시세만 보고 실물로 뛰어드는 조급함입니다. 급등 뉴스 나왔다고 당장 매장 달려가시면 프리미엄 높은 날 비싸게 사시는 겁니다. 셋째, 한 번에 몰빵하는 습관입니다. 급등할 때 목돈 넣고 급락하면 겁먹고 파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실질금리와 환율, 프리미엄, 환매 조건을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실질금리 확인하고 환율 체크하고 프리미엄 괴리폭 보고 대팔 때 공제까지 계산하세요. 그 다음 분할과 혼합 비중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물과 종이를 섞고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만 쓰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프리미엄 높은 날 몰빵해서 비싸게 사고 급전이 필요해서 급하게 팔려니까 되팔이 공제까지 겹쳐서 손실이 커집니다. 산 가격보다 10% 낮게 팔리는 경우도 봤어요. 수수료, 공제, 프리미엄이 다 겹치면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밤마다 시세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뉴스 알림 뜰 때마다 가슴 졸이고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건강까지 해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표 후 하루 대기하니까 과열 구간을 피할 수 있어요. 분할 자동화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허용선 고정으로 프리미엄 부담을 줄입니다. 실물과 종이를 섞어두니까 급전 필요할 때 무리 없이 현금화할 수 있어요. 소액 테스트 매도로 실제 환매율을 미리 체크해두니까 막상 팔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밤에 시세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급등 급락에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70세 김세우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 방법으로 바꾸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제야 금 보유가 부담이 아니라 안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68세 박영수님도 물가지표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바꾸신 후 평균 단가가 안정됐고 72세 최정호님은 프리미엄 허용선 지키면서 예약 분할로 전환하셔서 마음고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발표 캘린더 고정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물가, 기준금리, 환율 발표일을 달력에 넣으세요. 휴대폰 캘린더 열어서 지금 당장 하세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보통 둘째 주 목요일, 소비자 물가는 매월 초, 미국 연준 회의는 우리 시간 새벽입니다. 이 세 개만 반복 알림으로 넣으세요. 그 다음 뭘 하냐고요? 발표 후 하루 대기입니다. 발표 당일은 시장이 요동치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다음 날부터 분할로만 실행하세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금액.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급등해도 이 금액, 급락해도 이 금액. 감정 배제하고 기계처럼 움직이세요. 저는 김기태입니다. 30년 연구 끝에 이 간단한 장치가 가장 많은 분을 지켜주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분석 기법도 좋지만 결국 지키는 사람은 2단순한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발표 캘린더 고정하고 하루 대기하고 분할로만 움직이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상위 20%에 드십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실물과 종이의 구체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매장마다 다른 대팔 공제를 어떻게 비교할 건지, 타이밍은 언제가 최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별 대응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급전 필요할 때, 가족에게 물려줄 때, 해외 이주할 때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케이스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에 집착하지 마시고 도구를 활용하세요. 오늘 배운 원칙 하나만 실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금 투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면 댓글에 1, 처음 알게 된 내용이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